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상이라고 하고 지금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는 FPGA랑 딥러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FPGA를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신청을 했는데 FPGA 관련된 논문들이 다 이미 다른 분들이 가져가셔서 저는 이걸 하게 되는데 지금 전에 발표하신 분 보니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 할 논문은 Balanced Sparsity for Efficient Neural Net Inference on GPU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내부에서 이제 웨이트들을 스팔스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루닝의 기법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쪽에 좀 생소해가지고 프루닝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걸 지금 논문에 쓰여져 있었던 그 섹션 이름 그대로 지금 해놨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뭐 직접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웨이트를 스팔스하게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스팔스하게 만든 다음에 그 웨이트들을 다시 GPU에 어떻게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험은 벤치마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보여준 거는 배치 사이즈를 바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가 요거밖에 결과를 안 내가지고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는 CNN하고 각각 그 LSTM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결과를 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디스커션에는 웨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란 거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좀 여러 가지 스팔스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웨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학습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는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에서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는 그 밸런스드 밸런스드 스팔스 메소드하고 논문에서 만든 방법이요. 그리고 기존의 방법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센시티비티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말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딥러닝 고속화는 일단은 모델을 파라메터 수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겠고 플롭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니까 모델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위에서 줄이면은 추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고 단축이 물론 되겠고 그 추론 시간을 직접 하드웨어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훈련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논문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했는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메터 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의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거에 해당하는 게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딥러닝 모델 고속화 방법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프루닝 디슬레이션하고 퀀타이제이션은 프루닝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다루겠는데 그 기존의 모델들에서 특정 웨이트들을 0으로 만들어서 계산 자체를 빠르게 한다거나 혹은 드롭아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는데 프루닝의 하나가 랜덤적으로 그 웨이트를 없애가지고요. 액티베이션을 없애서 그것도 하나의 프로닝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상에서 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작은 모델을 다시 축소시켜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은 32비트의 플롯 부동소 수점을 가지고 딥러닝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16비트라든지 뭐 8비트,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바이너리 뉴럴넷도 있죠. 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직접 내부에서 하드웨어가 돌아갈 때 그 내부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의 비트수를 줄임으로써 어 모델을 줄여서 고속화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3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압축시키는 방법에 해당하고요. 그 밑에 있는 방법들은 제가 아직 정확히 찾지를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이 프루닝에 관련된 거라서요.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프루닝이 뭐냐면은 지금 그 위에서부터 레이어죠. 각각 레이어고 유닛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들이. 그리고 이 선들이 웨이트에 해당할 텐데, 프루닝 전에는 이런 식으로 모두 유닛들이 서로 모두 풀리 커넥티드가 돼 있을 텐데, 프루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르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방법을 뭐 웨이트를 0으로 함으로써 하는 방법도 있겠고, 들어봐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프루닝은 이런 식의 웨이트를 0으로 만듦으로써 액티베이션 돼 있던 부분을 없애는 거죠. 없애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 요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알게 된 게 1988년도에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의 기법 같은 거, 고속화 기법 같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그 중간중간에 0을 만들었는데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유효한 연결만 남겨두면은 어 엑 그 딥러닝의 액큐레이시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들을 원래 있었던 모델에서 일정 그 파라미터들, 웨이트들을 스팔스하게, 그러니까 0으로 만듦으로써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방법인데, 이때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액큐레이시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닝 할 때는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액큐레이시는 유지를 하면서 얼마만큼 경량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주 이슈가 되겠죠. 프루닝을 하는 논문들에서는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0으로 만들 때 그 웨이트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메모리상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파란색이 이제 프루닝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하면요. unstructured 프루닝 그 스팔스가 있고 structured 스팔스가 있어서, 지금 왼쪽은 unstructured 스팔스를 나타내서 메모리상의 공간에서 좀 불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0으로 만들고 있죠. 근데 structured를 보면은 0이 있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죠, 메모리 공간상에서. 어 그래서 아래도 써져 있지만은 unstructured 스팔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 자체가, 학습시키는 머신 자체가 좀 그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으면은 가속화하기가 힘들어요. 그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딱딱 메모리상에 이제 넣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해 주는 것 자체가 지금 unstructured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이렇게 넣어라. 지금 흰 공간만 이렇게 해서 넣어라.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반대로 structured 같은 경우에는 그 0으로 만드는 공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을 메모리에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GPU로 쑤셔 넣어라 하면은 GPU로 가속화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Structured Sparse 같은 경우는 GPU를 활용해서 가속화시키기가 쉽고 Unstructured Sparse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GPU 계산을 용이하게 그리고 unstructured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거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스팔스하게 만들 것인가, 기존의 메모리상에서 그 웨이트들을 어떤 부분을 0으로 만들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 유사 코드인데요. 제가 이제 CS 기반이 아니라서 유사 코드만으로는 알기가 힘든데, 요 다음 페이지 보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제일 윗줄에는 덴스 매트릭스 로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트릭스죠. 그 GPU에 들어갈 때 웨이트들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여기 연두색, 보라색, 파란색 이것들을 이제 블록으로 나눈 거예요. 그 로우 하나를 4개 지금 블록으로 나눴죠. 그리고 지금 요 밑에가 이제 요 논문에서 만든 이제 밸런스드 스팔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요 빨간색 매트릭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이라고 0.2가 지금 0으로 된 거고요. 초록색 블록에서는 이제 0.3하고 마이너스 0.4가 이제 0으로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딱 그 스파스하게 만들 그 비율을 딱 정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0.5죠. 그러니까 50%를 스팔스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블록들을 나눈 상태에서 그 블록 안에서 50%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50%의 0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0으로 만들 웨이트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웨이트가 클수록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웨이트의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50%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 0.이라고 마이너스 0.2가 이제 더 작은 쪽에 50%에 해당해서 없어진 거고요. 초록색 블록에서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0.4가 이제 절대값상으로 이제 작은 50%에 해당해서 0으로 된 거고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하고 0.7이 50%에 이제 작은 쪽에 해당해서 0으로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프루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유사 코드로 적어 놓은 게 이 앞에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그 프루닝의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를 직접 GPU에 어떤 식으로 넣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블록을 나눈 걸 이제 블록 파티션이라고 그러는데, 블록 파티션을 요 그림은 지금 GPU의 스레드에 해당하는 거죠. GPU의 스레드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 쉐어드 메모리 하나에다가 그 각각 블록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홍색 스팔스된 분홍색, 이거 분홍색인가? 빨간색 블록이 요 처음 쉐어드 메모리에 들어가고, 이 쉐어드 메모리를 뱅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뱅크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 앞에서 보면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블록이 이제 두 번째 쉐어드 메모리인 이제 뱅크 2에 들어가고요. 차례대로 보라색, 파란색이 각각 뱅크 3, 뱅크 2, 뱅크 3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스레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GPU 코어에요.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는 GPU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넣는 방법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구현한 GPU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만든 밸런스드 스팔스드 메소드로 스팔스하게 만든 데이터를 이제 넣어가지고 실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들은 어떤 거랑 비교를 했냐면요. 덴스 모델 베이스 라인이란 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된 스팔스 모델이 전혀 적용이 안 된 초기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랜덤 스팔스는 말 그대로 그 랜덤한 웨이트 중에서 랜덤하게 뽑은 거고요. 블록 스팔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블럭 스팔스 블럭 스팔시티하고 벡터 스팔시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논문들을 안 찾아봐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다룬지는 모르겠지만은 블럭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마다 앞에서 말한 블럭하고는 다른 개념의 블록마다 이제 스팔 나눠서 거기 안에서 아마 그 블럭 위의 부분들을 스팔스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부분이요. 뒷부분의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벡터는 이거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스팔스하게 만들었는지는 제가 요 논문을 읽질 않아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결과는 여기서 소개한 방법보다는 그 열등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사용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벤치마크 부분에서만 이제 배치 사이즈를 고려를 하는데 어쨌든 배치 사이즈는 1로 하고 이제 그 로우당 이제 블럭 넘버가 32개 그리고 블럭 넘버의 사이즈는 8 곱하기 8 64죠. 그리고 각각의 여기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fully connected한 오리지널 모델은 이제 QBLAS 라이브러리 사용하고 랜덤 스파스 매트릭스는 이제 QSparse 라이브러리 사용하고 블락 스파스 매트릭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녀석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벡터 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고려를 안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벤치마크라고 나와 있는 건데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GPU에 넣는 배치 사이즈를 1로 했을 때 결과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8로 했을 때 결과인데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은 GPU 안에서 로드할 때 그 오버헤드 시간하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그 fully connected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에서의 처리 시간, 인퍼런스 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O 타임은 그 처음에 GPU에 들어가서 얘가 활성화되는데 걸리는 오버헤드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 식이 각 그 예측되는 이론적인 값인 거예요. 인퍼런스가 한 번 될 때마다 이 정도의 스팔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퍼런스 하는 타임이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죠.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이론적인 식이 있는데 이 이론적인 식하고 직접 진짜 배치 사이즈 하나에서 넣은 결과하고 배치 사이즈 8개 해서 넣은 결과들을 보니까 지금 이론적인 결과는 마젠타 색깔에 있는 녀석이고 요 파란색 라인이 밸런스드 스팔시티 이 논문에서 만들어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하고 지금 이 논문에서 나오는 만든 방법하고 이제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랜덤 스팔시티 노란색 그리고 요 초록색은 블럭 스팔시티인데요. 보면은 각각 차이들이 나죠. 차이가 나는데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밸런스드 스팔시티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뭔가 그 이론적인 거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나는데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봤더니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고 나머지 그 다른 방법들 랜덤 스팔시티하고 블록 스팔시티가 각각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선 이런 차이의 결과는 이제 내부에서 뭔가 오버헤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상의 뭐 언급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를. 그리고 그 CNN을 사용한 실험인데요. CNN 똑같이 밸런스드 스팔시티하고 뭐 블럭 스팔시티하고 그 벡터 스팔시티 각각 사용을 해가지고
그 VGG16 이 모델 가지고서는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보는데요. 데이터셋은 이제 총 120만인가요? 네, 12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이 정도의 밸리 5만 개의 밸리데이션 example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인데 그 왼쪽에 row가 각각의 그 레이어를 뜻하고 있어서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쭉 있고 밑에 3개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한 녀석들이고 각각의 컬럼들이 각 모델들 댄스 모델은 스팔스한 모델로 안 만든 녀석이고 랜덤 스팔시티는 랜덤하게 한 거고 블록 스팔시티는 이제 블록 스팔시티 그러니까 블록한 부분 위에 0으로 만든 건데 이런 녀석들을 봐서 각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스팔시티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0으로 바뀌는가들을 나타낸 거고요. 총 맨 마지막에 이제 토탈로 보면은 91%란 게 여기 있는 녀석들 좀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아마 91%에 있는 거의 92%죠. 92%의 이제 웨이트들이 이제 0으로 바뀐 걸로 총 나오는 거고 왼쪽에 있는 이 인퍼런스 타임이란 거는 한 개, 그러니까 아마 한 개당 이제 인퍼런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랜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댄스 모델하고 비교해서 더 크죠. 네, 5배 정도 더 큰데 어쨌든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 스팔시티 스팔스하게 되는 부분들이 더 작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시간하고 시간이 나오는데 인퍼런스 타임이 나오고 그 밸런스즈 이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녀석의 결과인데 92%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이 이제 0으로 바뀌었고요. 압축률이 이제 92%인 거죠. 네.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이 이 정도로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처음에 녀석하고 비교해서 댄스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댄스 모델의 8%의 웨이트 가지고 지금 이 모델을 딥러닝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약 12% 그러니까 컴프레션 비율로 보면은 12배 정도 압축을 시킨 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밸런스드 스팔시티는 이제 12배고 블록 스팔시티는 거기에 이제 요거의 댄스 모델에 비교해서 4배가 되는 거고요. 스피드를 비교하면은 지금 얘랑 비교하는데 뭐 얘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랜덤하고 밸런스드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6분의 1의 시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6배 빠르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CNN을 활용한 이제 실험 결과고요. LSTM을 사용했는데 PTB라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PTB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한 건데 뭐 자세한 거는 지금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펄플렉스라는 수치 가지고서는 모델의 예측 정도를 나타내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라서 지금 요 위에 있는 결과가 그 결과인데 스파시티 레이시오라는 거가 더 크면 클수록 0으로 된 거가 더 큰 거죠. 더 커질수록 보면은 벡터 같은 경우에는 펄플렉스가 올라가는 걸 보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0으로 더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고 블럭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뭐 어느 정도 그 50%, 40% 이상의 부분들이 0이 아닌 부분들이 이제 0인 부분들이 생기면은 50% 이상의 점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랜덤하고 밸런스드가 이 논문에서 만든 건데 두 개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밸런스 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하면 아래는 인퍼런스 타임이라서 위에
여기서 보면은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랜덤 스파르시티하고 밸런스드 스파르시티하고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아래에서 보면은 랜덤하고 밸런스드를 비교하면은 거의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돼 있죠. 스파르시티가 동일하대요. 네. 그래서 더 정확하고 더 똑같은 양의 정보, 그러니까 그 압축률이 똑같을 때 요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밸런스드 스파르시티 모델이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IMIT라는 데이터셋의 결과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게, 네, 이것도 더 작을수록 지금 이 데이터셋은 아마 폰 에러 레이시라는 걸로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데, 더 작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스팔시티가 이제 커질수록, 그 파란색이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녀석인데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정확도가. 뭐 랜덤도 정확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지만은, 네. 그리고 디스커션에서는 그 앞에서 다룬 것들 있죠. 그 LSTM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이 된 웨이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그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이 랜덤 스팔시티의 이제 그 웨이트의 맵이고요. 가운데가 밸런스드 스팔시티의 웨이트 맵이고요. 오른쪽이 블럭 스팔시티의 웨이트 맵이라서 여기서 이제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웨이트가 있는 부분이고 흰색으로 쳐진 부분들이 0입니다. 랜덤하고 밸런스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지금 밸런스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요 빨간색 점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왼쪽 오른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여기서 요 라인 하나 있잖아요. 지금 픽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위에 있는 픽셀들의 어, 행이죠. 네, 행이 이제 하나의 로우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가 이제 로우 하나고 거기에 블럭이 두 개 있는 거죠. 블럭이 두 개 있는데 보면은 그 진하게 돼 있는 곳이 지금 세 군데의 점이 있죠. 이게 이 블럭 안에서 지금 세 개의 웨이트들이 살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요 바, 다른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요 블럭이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블럭인데 이 블럭에서도 지금 세 점이 웨이트들이 살아있죠. 그래서 하나의 블럭 안에서 똑같은 비율로 지금 요 블럭 하나에 3개 살아있고 요 블럭 하나에 3개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균일하게 이제 블럭 하나당 살아있는 웨이트들이 균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랑 왼쪽에 있는 랜덤 스팔시티랑 비교를 하면은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죠. 얘네들은 여기는 살아있지만은 여기는 죽어있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뭐 이거는 설계 자체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랜덤한 거랑 비교해서는 그 더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균일한 것 때문에 GPU 계산이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블럭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 블럭을 생긴 데 이외에는 다 0이죠. 네.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를 체크를 했는데 이 센시티비티를 지금 보면은 블럭 사이즈 블럭 스팔시티 같은 경우는 블럭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고, 밸런스 스팔시티는 여기서 밸런스 레인지라는 거가 그 블럭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럭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는데 요거 PTB 데이터셋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은 퍼플렉시티 각각의 스팔시티를 정했을 때 60%, 70%, 80% 정했을 때 애큐레시라고 펄플렉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펄플렉스가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는 그 애큐레시에 해당하는 거라서 보면은 퍼플렉시티가 딱
그 스팔시티 정도가 정해져 있을 때 60%로 정해졌을 때 블럭 사이즈를 바꿀 때마다 얘는 액큐레이시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밸런스드 스팔시티 모델에서는 그 액큐레시가 거의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스팔시티가 하나 정해졌을 때 사이즈, 블럭 사이즈라든지 블럭 사이즈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블럭 스팔시티에서는 액큐레시가 바뀌는 거에 비해서 밸런스드 스팔시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액큐레시가 안 바뀌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게 이제 앞에서 실험들을 한 결과들하고 뭐 뒤에 디스커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요약인데요. 요약은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도부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발견이 됐고 지금도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그런 방법론이고요. 고속화의 방법론이고, 언스트럭처드 스파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를 이제 정렬시키는, GPU에 넣을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거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GPU 딥러닝 가속에 적합하지가 않은데, 이 논문에서는 어 랜덤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웨이트가 작은 녀석들을 스팔스를 딱딱 하고 그 GPU에 넣을 녀석들을 딱 그 가지런하게 만들 수가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더 가속화를 시키면서도 스팔스한 웨이트들을 더 많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컴프레션 애큐레이시 트레이드 오프는 덴스 모델이나 블록 스팔시티하고 벡터 스팔시티 모델, 랜덤 스팔시티 모델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최종적인 결과인데, 인퍼런스 타임은 더 작으면서도 이거 지금 PTB, 네, PTB 데이터셋의 그건데, 퍼플렉시티가 더 작은 거를 더 정확한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인퍼런스 타임은 더 작고 그리고 애큐레시는 더 좋은 이렇게 모델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가 이제 밸런스 스파시티 메소드의 장점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카톡에 있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서 네. 시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번 부분은 이제 블록 스팔시티 방법이 있잖아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LSTM을 학습을 시켜서 그 웨이트 맵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방법 그게 B하고 C하고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그 어디를 스팔스할지를 정하는 방법이 틀려서, 네, 블록 스팔시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그림만 봐서는 그 살아있는 부분들이 블럭이 돼 있고 그 블럭 위에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답이 됐을까요? 예,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